당뇨병의 역사 이게 궁금해? 개미와 벌레들이 그 주위로 유난히 아는 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당뇨병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당뇨병의 역사 이게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당뇨병이 언제 처음 발견됐고 일형당뇨는 또 언제부터 일형당뇨라고 불렸고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한당뇨병학회, 국내외 많은 서적들 그리고 해외 논문들을 참고를 했고요. 혹시라도 다른 점, 틀린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최초로 발견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동양에서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 서적이라는 아유르베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오줌을 많이 누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병에 걸린 환자가 오줌을 누면 개미와 벌레들이 그 주위로 유난히 많이 들끓는다. 고대 인도인들은 이 질병을 마투메아라고 불렀대요. 꿀 소변이라는 뜻이고요. 매우 목말라 하고 더러운 냄새, 아마 케톤증이겠죠?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기원전 1550년경에 쓰인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 에버스 파피루스에 소변을 너무나 많이 보는 병, 식물의 추출액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인도에서와는 달리 단맛에 대한 것보다는 소변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언급만 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 이 두 시기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뇨병의 최초 문헌적 발견이라고 하면 고대 인도 혹은 고대 이집트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는 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영어로 우리가 DM이라고 부르잖아요. Diabetes mellitus. 이 단어가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조합인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이어비티스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인 건 조금 이견이 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기원전 250년경에 그리스 멤피스 의사인 아폴로니우스가 최초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곳에서는 1세기경에 역시 그리스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 아레타에우스가 처음 이 용어를 만들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다이어비티스는 그리스어 디어베이네인 이라는 통과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사이펀이라고 아시나요? 물고기를 키우면 아실 건데 압력 차이를 이용을 해서 물을 이렇게 옮기는 도구잖아요, 사이펀이. 근데 그리스어로 이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디어베이네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펀이랑 비슷한 뜻이래요.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되어야 하는 수분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많은 양의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통과한다고 해서 그 병의 이름을 디어베이네인, 사이펀 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레타에우스는 몸이 녹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뭘 먹어도 살도 찌지 않고 과도한 소변과 함께 온몸이 삐쩍 마르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이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의 인생은 짧고 역겹고 고통스럽다. 이 병에 걸리면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그리고 영어로 다이어비티라고 최초로 기록된 건 1425년이고요. 그 후에 1675년에 토마스 윌리스가 다이어비티스의 달콤하다라는 라틴어 멜리터스라는 말을 덧붙여서 지금의 DM,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라고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400년도 안 됐죠. 그래서 다이어비티스 멜리터스라는 말이 소변 양이 많고 단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당뇨병 맞죠? 그렇다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언제부터 구분을 했을까요? 뭐 인터넷에 많은 자료에는 5, 6세기경에 뭐 인도와 중국에서 당뇨를 이렇게 좀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글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 흔한 형태로 나이가 많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뭐 게으른 반면에 또 나머지 하나는 마르고 뭐 또 걸리면 오래 살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5, 6세기경의 중국이나 인도 뭐 논문이나 서적을 정확한 출처를 좀 많이 뒤져봤는데 정확한 출처는 사실 못 찾았고요. 정확한 건 1776년에 영국 의사 매튜 dobson이 당뇨병 가진 사람들의 소변에서 달콤한 맛이 나는 건 당분 때문이다. 그리고 소변뿐만 아니라 혈액에서도 단맛이 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라고 당뇨병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인슐린 발견 이후죠. 1936년에 헤럴드 퍼시벌 힘스워스는 인슐린 민감도에 따라서 당뇨병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959년에야 공식적으로 두 종류의 당뇨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인정받았습니다. 1959년이면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때는 그 인슐린 의존성 인슐린 디펜던트 혹은 비의존성 인디펜던트 또는 타입 1, 타입 2 이런 용어도 쓰였고, 또 이게 어린 시절에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뭐 청소년 당뇨, 소아 당뇨, 그리고 성인 당뇨 이렇게 뭐 구분해서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1997년에야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그리고 1999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치료법에 근거한 그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공식적으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게 1999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2001년도에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진단받기 얼마 전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소아당뇨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저는 되게 의아했죠. 제가 그때 나이로 만 18세이긴 했어도 2001년도가 제가 20살이었거든요. 근데 20살이면 성인인데 소아당뇨에 걸렸다고 하니까 나는 운이 나빠서 성인 되기 정말 이 직전에 걸려버린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성인 1형 당뇨병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1형 당뇨병이 아닌 2형 당뇨병도 많아졌어요. 또 이 소아당뇨라는 용어가 소아 비만이라는 뭐 좀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소아당뇨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돼요.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인 1형 당뇨병 혹은 2형 당뇨병이라는 용어를 써야 합니다. 네. 당뇨병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당뇨병이란 게 고대 인도, 고대 이집트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된 병이었지만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 때는 그 원인이나 치료법을 정확히 몰랐고, 현대에도 사실은 1921년 인슐린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이제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발견이 1921년이니까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인 1형 당뇨병을 구분해낸 것도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오늘은 당뇨병의 역사 1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당뇨병의 역사 2편 기적의 약 인슐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예고를 하자면 인슐린 발견한 사람은 다 알고 계시죠? 캐나다 의사 벤틴과 의대생 베스트, 노벨상도 받았죠. 이 기적의 약 인슐린을 발견하는 과정을 1988년에 캐나다 에릭 틸 감독이 3시간짜리 TV 시리즈를 만들었대요. 제목이 Glory Enough for All, 모두를 위한 영광. 제가 이 영화를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의사 벤틴과 베스트의
인슐린 발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제 근황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업로드가 거의 2주 만에 올라왔죠.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일주일에 출장을 거의 한 3일? 4일 막 이렇게 갈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고요. 이게 연초라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양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도 많아져서 영상을 편집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그랬고요. 가능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거죠? 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